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태국의 한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롯부리 주위 한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후 자신도 따라 목숨을 끊은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거의 3, 4일이 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 4일 동안 마을 사람 모두가 그 부부가 평소처럼 생활하는 모습을 계속 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마주치고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그 3, 4일 동안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 보였던 거죠. 하지만 두 사람의 시신을 화장한 후 두 영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원한에 찬 악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원한이 어찌나 깊었는지 마을 사람들은 저녁 6시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이니 여러분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0점 만점이라면 저는 10점을 주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디 열린 마음으로 판단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명으로 미우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제가 들려드렸던 죽어서도 떠나지 못해 집을 불태워야 했던 악귀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 미우씨가 겪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우씨가 명절을 맞아 고향 집에 돌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친척들과 모여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귀신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이모가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이모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0,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모는 롯부리 주위 한 지역에 있는 9번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마을들은 대부분 매우 외지고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대부분 평범한 목조 가옥이었고 땅에서 높이 띄워 지은 구조 아래에는 따이툰이라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대나무로 만든 허리 높이 정도의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마을의 길은 비포장 흙길이었습니다. 이모는 어느 시기부터인가 마을 사람들이 저녁 오 6시만 되면 집 문을 걸어 잠그고 해가 지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악귀가 나타나 날뛴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 섬뜩한 이야기는 바로 옆 마을인 10번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톰이라는 남자와 짠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싸우는 부부였습니다. 짠은 출산을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고 남편 톰은 술과 약에 취해 사는 다혈질의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과 이웃들이 싸움을 말리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고함치며 욕하는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싸움에 진절머리가 나서 무뎌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부는 여느 때처럼 시끄럽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에서는 아주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이야말로 남편이 아내를 가장 심하게 폭행하는 날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마을 사람 모두가 짠의 비명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온 마을을 뒤흔드는 마치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 내지르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겁에 질렸고 잠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음날 아침이면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과 이웃들은 여전히 만삭의 짠이 집안을 걸어다니는 모습을 평소처럼 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집안을 돌아다니기는 했지만 집 아래 공간으로 내려오거나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내려와서 놀거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말입니다. 이번에는 부부가 집 안에만 틀어박혀 파티라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 집에서는 또다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틀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틀째 밤에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3일째 아침이 되자
사람들은 톰과 짠이 싸운 뒤 또 화해하고 집 안에서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옆집에 사는 시 아주머니는 짠이 집 아래 공간에서 혼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본 모습은 짠이 어두컴컴한 집 아래 평상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이 된 시 아주머니는 자기 집과 짠의 집을 가르는 울타리가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직도 네 남편한테 적응이 안 된 게냐? 뭘 그렇게 울고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들어가 자거라. 어둡고 뱀도 많단다. 옆은 온통 풀숲이잖니.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자 짠은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는 짠을 혼자 내버려 두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톰의 어머니와 조카가 아침 일찍 톰을 찾아왔습니다. 톰이 며칠째 밭 갈러가는 것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조카는 집 앞 울타리 문에 멈춰서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톰, 이놈의 톰, 일하러 나오너라, 톰. 톰의 어머니는 한참을 불렀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고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톰의 어머니는 이웃인 씨 아주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씨, 우리 톰이 집에 있어? 한참을 불러도 대답이 없네. 씨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아무도 집에서 내려오는 걸 못 봤는걸요. 방금 전에도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부엌에서 났으니 분명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자 톰의 어머니는 조카에게 집 위로 올라가 톰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조카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집 마루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루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계단 역시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붉은 흙먼지가 발에 묻어나는 것이 마치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집 같았습니다. 게다가 집 위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바짝 마른 채로 놓여 있어 역겨웠습니다. 조카는 부부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문을 안 열어요. 톰의 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라, 얘야. 부수고 들어가. 결국 조카는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집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방은 옷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방을 나눌 때 큰 옷장을 가져다 놓곤 했습니다. 조카는 방을 가로막고 있는 옷장 쪽으로 걸어갔고 그의 눈에 옷장 너머로 모기장이 쳐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카는 투덜거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 집 부부는 아직도 모기장을 안 걷었네. 하지만 그가 옷장에 채 닿기도 전에 무언가 썩는 듯한 악취가 코를 강하게 찔렀습니다. 쥐가 죽은 냄새보다도 훨씬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조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손으로 코를 막고 숨을 참은 채 모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조카가 비명을 지르며 창문으로 뛰어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모기장을 열자 톰과 짠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짠의 시신은 눈을 부릅뜬 채 누워 있었는데 눈알이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혀는 입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목에는 베개릿 같은 것이 단단히 졸려 있었습니다. 온몸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톰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손 옆에는 피 묻은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톰의 목에는 목 안에 장기가 보일 정도로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피와 고름이 이불을 흠뻑 적시고 있었고 방 안은 지독한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조카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톰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집안에서 다 죽었어요. 톰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 누가 죽어?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누가 죽었단 말이냐? 톰이요. 톰이 죽었어요. 집 위에서 목을 베고 죽었어요. 죽었다고요. 조카의 말이 끝나자마자 톰의 어머니는 서둘러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집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그녀는 끔찍한 악취를 맡았습니다. 다리를 떨며 방으로 들어간 어머니는 아들 톰과 며느리 짠의 시신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조카가 이장님과 이웃들에게 달려가
시신 수습을 도와달라고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장님과 경찰 그리고 거의 온 마을 사람들이 톰과 짠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너무나 끔찍해서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조카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짠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었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은 것입니다. 어느 쪽도 좋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시신이 원혼이 될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자연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초기 추정에 따르면 사망한 지 최소 3일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인은 부부싸움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보아 아내인 짠이 먼저 질식사했고 그 후 톰이 자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베개 칫으로 목 졸라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후에 칼로 자신의 목을 그은 것입니다. 근처에 살던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 근방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 저녁 톰과 짠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고 짠이 집 안을 걸어다니는 모습과 요리하는 소리까지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옆집 시 아주머니는 바로 전날 밤 짠이 집 아래에서 울고 있는 것을 직접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마을의 절에는 화장터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 시신을 화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시신을 우선 9번 마을의 절에 안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바로 화장하고 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죽음은 불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만약 마을에서 장례를 치렀다가는 마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신을 수레에 싣고 마을을 빠져나와 9번 마을의 절로 향했습니다. 10번 마을에서 9번 마을까지의 거리는 약 4-5km 정도였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두 구의 시신이 실린 수레를 비포장도로 위로 밀고 갔습니다. 길을 가는 내내 쇠바퀴가 웅덩이에 부딪히는 쿵쿵 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9번 마을의 절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채의 마을 집들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장례식을 단 하루만 치르고 다음날 바로 화장하여 묻기로 했습니다. 장례를 3일 동안 치를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부와 뱃속의 아이 세 사람의 장례는 별다른 이상한 일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화장식이 거행될 때 짠의 시신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짠은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와 함께 묻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화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대다수는 화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신한 채 죽은 여자의 영혼이 매우 강력한 원기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짠의 시신은 배를 갈라 아이의 시신을 꺼내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뱃속에서 죽은 아이를 꺼내 묻어준 뒤 짠의 시신은 화장되었습니다. 톰의 시신 역시 짠의 뒤를 이어 화장되었습니다. 화장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야 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부부의 집은 버려졌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조차 감히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은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와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쿵쾅 하는 소리가 그 집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짠이 집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고 어떤 밤에는 짠이 집 아래 공간에 앉아 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짠이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집 앞 울타리 근처를 걷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광경을 자주 목격했고 밤에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색이 변하면 10번 마을 사람들은 문과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한 번은 다른 지역에 사는 한 남자가 이 마을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마을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여름이라 해가 늦게 져서 하늘은 아직 밝았지만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이 너무나 조용했던 것입니다. 이제 막 저녁 6시가 넘었을 뿐인데 모든 집들이 창문과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마을길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도, 들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폐허가 된 마을 같았습니다. 그는 길을 따라 계속 걸으며 사람을 찾아 주위를 살폈습니다. 친척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한 집에서 만삭의 여인이 길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여인에게서 도와달라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만삭의 여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에게 맞고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사정을 모르는 그는 여인을 도우려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그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약 200-300m 거리에서 그는 그 만삭의 여인이 섬뜩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찌르더니 천천히 자신의 배를 갈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붉은 살점과 함께 피가 쏟아져 나와 길바닥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머리가 서서히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남자를 심장마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아이의 몸이 여인이 손으로 찢어 열어젖힌 상처를 통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동안 그는 그 만삭의 여인이 아이를 품에 안고 바싹 뒤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온 마을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지만 마을 사람 중 누구도 감히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짠의 귀신에게 홀린 사람의 소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참을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을 쫓아오던 만삭의 여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정신없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다음 날 친척을 찾아왔던 그 남자는 심한 열병에 걸려 며칠 동안 알아누웠다고 합니다. 그 후 10번 마을에 임신한 채 죽은 귀신이 나타나 날뛴다는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마을 사람들조차 집 밖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짠의 영혼이 자신들의 마을까지 와서 날뛸까봐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두 부부 귀신의 끔찍함은 10번 마을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10번 마을과 9번 마을을 잇는 길에서도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무렵이면 개들이 서로 주고받듯 길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수레를 끄는 소리, 쿵, 쿵,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가 톰과 짠의 시신을 싣고 갔던 수레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리는 9번 마을의 절 문 앞에서 멈추고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한 남자가 길을 따라 달리며 내 아내와 아이가 어디 있소? 내 아내와 아이를 본 사람 없소? 제발 내 아내를 찾아주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다른 지역 사람이 아내를 찾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보니 온몸이 피로 뒤덮인 남자가 지저분한 몰골로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목에 깊게 베인 끔찍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남자가 내 아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시오 라고 외치며 달리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래, 네 아내 이름이 뭔데? 그래야 찾아주지라고 소리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소리치며 달리던 그 형체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달리는 동안 그의 목은 심하게 흔들리더니 마침내 목이 부러진 것처럼 뒤로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꺾인 목 사이로 피가 흘러나오고 붉은 살점이 보였습니다. 그는 내 아내 이름은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은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짠의 남편 톰의 영혼 역시 아내 못지않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그 무렵 마을의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살한 사건이 막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극심한 공포에 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톰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둔 짠이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뵌 엄마 귀신과 아내를 찾아다니는 귀신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그 공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운이 나쁜 어떤 마을 사람들은 한 남자가 자기 집 앞에서 서서 흐느끼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에서는 천천히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서 있던 곳은 톰과 짠의 집 앞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 자신의 집 앞에서 톰의 영혼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신다면 쉽게 말해 목이 잘린 귀신이 당신의 집 앞에 서서 울며 자기 아내가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원혼의 집요함은 9번 마을과 10번 마을 사람들 모두를 거의 미치게 만들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해가 지기만 하면 부부 귀신이 나와 날뛰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함께 논의한 끝에 두 사람의 집을 철거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을 모셔와 두 마을 전체를 위해 큰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 후 부부 귀신의 끔찍한 이야기는 서서히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저주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번 마을에서 누군가 한 명 죽으면 반드시 마을 사람 한 명이 뒤따라 죽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미우 씨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이야기죠. 태국에서 가장 원한이 깊은 귀신을 꼽으라면 단연 피따이 통끌롱, 즉 임신한 채 죽은 여자의 귀신이 있을 겁니다. 가장 유명한 피따이 통끌롱은 바로 메낙 프라카농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원한이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요. 현재까지도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죽은 시신은 그 원한이 가장 깊은 귀신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임신한 채 죽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죽고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그 원하는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옛날 사람들은 임신한 채 죽거나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무서운 귀신이 되므로 장례를 치를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힘이 강한 장의사를 써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원기가 되어 나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임신한 채 죽은 귀신과 그들의 장례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신을 다루는 장례 절차는 병으로 죽거나 일반적인 사고로 죽은 시신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채 죽은 시신은 그들만의 특별한 의식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무섭다고 콕 집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야기 전체가 무섭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죽은 부부가 집 안을 걸어 다니는 것을 계속 봤다는 점, 그리고 죽은 후에도 매일같이 나와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점까지 만약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시골은 말할 것도 없죠. 저녁만 돼도 으스스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제가 시골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녁 7, 8시만 되어도 드라마가 채 끝나기도 전에 어떤 집들은 이미 불을 끄고 잠들어 있습니다. 밤에 물건을 사러 나갈 때마다 매번 소름이 돋곤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얼마나 무서울 것 같나요? 오늘 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만약 당신이 귀신 이야기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롯불이 주의한 지역 9번 마을이나 10번 마을에서 듣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지역에 대해 힌트를 드리자면 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